7월 6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상태가 이제 완전히 불량주로가 될 겁니다. 금요일까지는 지금 17%의 주로의 상태인데 만약에 토요일날 비예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예 불량주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달부터는 이제 10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서울 경마가, 일요 경마가 또다시 줄어들었어요. 2개 경주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 경마가 더 늘어났고요. 기수들의 동향을 보면은 최근 이제 기승정지 유예를 신청했던 김효정 기수, 김옥성 기수,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 이제 3명의 기수가 기승정지 유예 처분을 하고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수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차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송재철 기수는 최근 엄청나게 잘 타주고 있잖아요. 예전에 송재철이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완벽하게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을 잘 타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토요 경마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최선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박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2세마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세마 경주 편성은 뭐 이제 마필 자체들을 뭐 기본적인 마필의 가격, 그 다음에 주행 습성, 주행 검사 때 모래를 맞아봤느냐 안 맞아봤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3번은 한센스타가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게다가 뭐 장구도 일단 변화도 좋고요. 국내선 4등급 레이첼의 형제 마필이고 중속도 괜찮습니다. 일단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한 경주 편성이에요. 여기 외곽이 11번 온모플러던 12조 서번석 쪽에서 마방이 CC윙 기술을 태우는데 외곽에서 이제 얼마만큼 자리를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안쪽에 1번만 태평 레전드는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일단 장점이고 이동화 기수가 약간의 중간에 뛰지 않으려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초반에 밀어서 가는 거 상당히 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보는 마필은 7번 와일드 위즈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11초 9입니다. 주행검사 때 11초 9를 마지막에 1하롱 타임을 끊었던 마필들은 걸음거리가 애사롭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에 지금 이 11초 9를 보고 혈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혈통을. 근데 이 마필이 이 부마 쪽이 부산에서 뛰고 있는 쏜살의 부마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마 쪽도 한번 이 혈통지수 이런 걸 따져봤더니 둘 다 이 스피드형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스피드, 아빠도 스피드. 그럼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주행검사 때는 일단은 스타트에서 엄청나게 추진하면서 중위권에 붙어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김종준 기수가 잘 대처도 했어요. 근데 직전에 이 4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교 때 안쪽에 1번마 태평 레전드 같이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태평 레전드보다 제가 봐서는 7번 와일드 위즈가 더 좋아요. 걸음걸이 힘이 차 있는 거가 1번보다 훨씬 좋아요. 1번이 태평 레전드가 인기권에 팔리는 마필이잖아요. 근데 7번 와일드 위즈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7번 와일드 위즈가 선행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10만 경주에 계속적으로 형성적으로 복병마가 더 유리한데 인기마들이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인기마보다는 복병마를 더 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7번 와일드 위즈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5번마 카누트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기고 있는 마필이고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6번마 라운드 파르타와 외곽에 11번 온평 로디가 있지만은 그 마필들 보내놓고 타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는 2역 기수이고요. 카누트도 충분히 3세 마필이지만 늦게 데뷔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마필 한 마리는 1번마 시내블루가 되겠습니다. 정우주 기수가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말을 잘 타는 기수입니다. 네, 부산에서 와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적응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정우주 교수가 지난번에 강하게 한번 붙어보더라고요. 근데 강하게 지난번에 붙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걸음걸이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방별의 특징이 있는데 안번기 조교사 마방은 그렇습니다. 조교 때를 강하게 시행하면서 그 다음 경주를 노리는 마방이 아니라 실전에서 강하게 때려보고 조교 때 컨디션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경주력에서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방이에요. 일본과 시내블로가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의 최적의 전개도 가능하고 최근 정우주 교수가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상당히 임팩트 있게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일본마 시내블루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킹 오브 드래곤, 4번마 NK1이 이 두 마필이 승급전에 맞으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3번마 킹 오브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2세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잘 뛰어줬죠. 두 마리 밖으로 돌면서 모빙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하면서 1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무리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맞으면서 1400m 거리를 늘렸습니다. 4번마 NK1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CC용 기수가 무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CC용 기수가 지난번에 타보고 이번에 타보고 그러면서 무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굳이 무빙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8번마 서부특송을 빼놓고는 없어요. 4번마 MK1가 선이 외곽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CC용 기수는 워낙에 마필 자체를 편하게 흐름에 맞게 마필의 컨디션에 맞게 기승하는 기술이잖아요. 이번에는 무빙식으로 전개도 가능하고 어차하면은 8번을 보내놓고 세 번째, 네 번째 꾹 잡고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저는 3번마 킹 오브 드래곤보다는 4번마 MK1이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에 추천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5번마 원더풀 로드, 여기에 9번마 제축 2호, 4번마 울트라 망치, 7번마 퍼플 윙크, 여기 3번마 태평모까지 이렇게 이제 5마리가 팔립니다. 5마리가 팔리는데 다 좋습니다. 3번, 4번, 5번, 7번, 8번, 3번, 4번, 5번, 7번, 8번 다 좋아요. 근데 이 마필들 중에 가릴 수 있는 인기마 중에 불안한 인기마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한번 배제하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 맞을 수 있는 마필인데 확실히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모습이 한 80%의 모습에서 입상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90%까지 끌어올렸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마필도 찾아놨습니다. 거기다 한 방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빠른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여기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4번 울트라 방치하고 5번 원더풀 로드인데 이 마필이 초반 스타트가 13초 후반, 13초 후반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는 13초 2, 13초 3, 요 정도의 스타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스는 그게 없어요. 주류 자체도 가볍고요. 충분히 뭉칠 수 있는 흐름에서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공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글로벌 코디, 지난번에 이 글로벌 코디 같은 경우는 CC용 기수가 탔잖아요. 그때 바로 옆에 붙었던 기수가 CC용 기수와 헤리카심 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CC용 기수가 딱 선행을 가는데 그 옆에서 딱 붙었던 마필이 헤리카심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두 기수들이 워낙에 치다하다 보니까 이 두 기수들은 앞에서 싸우는 걸 못 봤습니다. 헤리카심의 선행을 가면 CC용 기수가 바로 옆에서 잡아주고 헤리카심 기수가 가더라도 CC용 기수 잡아주고 CC용 기수가 가면 헤리카심 기수가 또 잡아주고 절대 싸우지 않더라고요. 일반 글로벌 코디는 지난번 너무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외곽에 9번마 에슈리아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얼마만큼 선이 외곽에서 힘한 배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 글로벌 코디 같은 경우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또 일단 안쪽에서 1번 게이트가 약간은 이제 독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6번마 금빛 강공, 모래를 피하면서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집중 경주, 10번마 도깨비라는 마필, 김성현 기수가 기승했었던 경주죠. 김성현 기수가 매번 앞에 가는 거 잘하잖아요. 그 마필하고 이제 경합을 하면서 마지막 끝걸음에서 많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가 그래서 보는 마필은 4번마 유니콘 킹덤이 되겠습니다. 1번, 9번, 9번, 1번, 9번, 여기 6번. 다들 뭐 앞선에서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앞선에서 가야 되는데 4번만 유니콘 킹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종희 기수가 엄청나게 멀었습니다. 진짜 와 저건 진짜 뒤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진짜 뒤에서 정말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정말 말에 아쉬운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마필을 토요일부터 정정희 기수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좀 부담량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4번만 유니크 킹덤은 제가 봐서는 8조 최용구 조교사 마방에서 이적하고 나서 말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만 유니콘 킹덤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 경주 편성이 됩니다. 1번마 월드 세넨스. 이 마필은 중속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못 넘어가는 마필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뭐 1번 게이트를 차고 나가가지고 선행을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중속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조교가 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조교가 약해요. 이게 완전히 인기마로 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고요. 7번마 라운 스프린터 역시 그렇게 센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뭐 12초 9를 뛰었는데 세네카, 프리시맨 이런 마필들하고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그렇게 뭐 지난번하고 그렇게 강한 컨디션이 아니라고 판단돼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더 노려봤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조교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 근데 막상 이게 이 주행 자세 밸런스를 보면은 기수가 분명히 컨트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컨트롤을 하지 않았어요. 그 컨트롤을 하지 않고 그냥 걸음걸이만 이렇게 쭉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을 강도를 올려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교 때 느낌은 너무나 좋았던 마필입니다. 무의로 이 레이스가 1번 올드 세넨스, 2번마 나올용, 요건 나올용은 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7번째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뭐 7번도 라운 스프린트도 조교 때 부족하고 딱히 막 없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말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딱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딱 좋아요. 여기에 선행과 중속 이런 마필들이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여기면 무조건 제가 봐서는 조교가 훌륭했던 마필 놓고 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공지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1번마 옹평퀸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할 거는 저는 또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0m이고 다시 한번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3번마 만대로가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는데 만대로는 따라가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뭐 CC1 기수가 엄청나게 잘 타이기 때문에 1번이 너무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00m 경주 있기 때문에 코너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1번마 옹평퀸이 선행을 가고 3번마 만대로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외곽에 뭐 10번마 유니콘 히트는 외곽에서 이렇게 전개해야 되는 거고 또 10번마 유니콘 히트도 지난번에 레이스 흘러을 보니까 따라가더라고. 굳이 뭐 선행을 안 가더라고. 근데 뭐 10번도 빠르는데 10번도 따라가.
3번만 만들어도 앞에서 힘을 소진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안쪽에 1번만 온평크는 너무 쉽게 4코너까지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3번만 만들어 보십시오. 예전에 시시온 기수가 따라가는 선의 매각 전개를 하고 딱 입상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뭐 다비드 기수가 진리기에서 앞에 갖다 붙어 대버리니까는 완전히 뭐 꼴찌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시시온 기수가 또다시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해가지고 4코너에서 외곽으로 추입을 했더니 걸음걸이가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선행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럼 3번, 10번만 유니콘 히트도 매번 바닥 차다가 지난번에 김효정 기수가 출발부터 잡고서 따라가다가 라스트에 한 발을 때렸죠. 그랬더니 쭉 올라왔어요. 그럼 1번만 온평키는 무조건 쉽게 레이스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저는 1번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보면 4번만 아치 메모리인데 이거 지금 거의 후미권에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이 정우주 기수가 4콘을 돌면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추입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반응이 약간 부족했는데 일단 4코너의 추입 타임을 좀 잡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빨리 떴어요. 그러니까 이 아치 메모리에 제가 판단하는 모습은 추입하는 타임 구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4코너까지 꼭 참고 있다가 그때 놔야 돼. 근데 지난번에 너무 빨리 추입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정우주 기수가 워낙에 복귀도 잘하고 뭐 이러는 기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수협회 이제 유튜브에서 봤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4번 아치 메모리 같은 경우는 딱 그 맥락입니다. 워낙에 지난번에 성적 자체가 아예 안 나왔지만은 1700m 경주에서 기본적으로 52초 때까지 당찬대보를 이겼던 기본적인 걸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번만 아치 메모리를 복병권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7번마 뉴들콩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올드블레임 뭐 좋습니다. 지난번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현장에서도 저도 1번마 올드블레임이 컨디션이 뭐 그렇게 썩 나쁘지 않으면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뭐 조교도 열심히 했고 발주 연습도 했고 여기에 뭐 1700m 경주 편성이 1번 게이트 완전히 뭐 꽃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이죠. 근데 7번마 누들콩은 제가 봤을 때는 혈통적으로 보면 장거리 경주 편성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머리도 맞아 봤고요. 지금 최근 뭐 박천서 조교사 마방의 말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딴 마방에 있는 거를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뉴돌콩도 엄청나게 혈통적으로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 솔직히 뭐 단거리, 중거리 경주보다는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여도 돼요. 여기 뭐 5번마 메이킹 스토리가 스타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9번마 킹칼레도 있지만은 안쪽에 1번마 올드브레임과 2번마 새로운 빛깔 이런 마필들도 스타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더 뉴돌콩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2번마 새로운 빛깔이 갈아엎어서 선두권이 막 엄청나게 갈 겁니다. 뭐 김옥성 기수가 이 마필을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요. 조교도 김옥성 기수가 지금 2주 동안 조교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조교량을 늘렸습니다. 이 정도의 조교량을 많이 늘렸다는 거는 그만큼 김옥성 기수가 앞에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김옥성 기수도 이제 기승전결 유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승부수는 벌려야 돼요. 근데 2번마 새로운 빛깔을 보는 거고 7번마 뉴돌풍은 제가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조교 때 느낌도 좋았지만은 모리를 지난번에 맞았을 때 완전히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망상가면 이런 말필도 하는데 이 모리를 얼마만큼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7번마 뉴들풍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사적분이 뛰지 않았습니다. 아직 올인 마필인데 준비하는 과정도 좋았고 헤리카신 기수가 지난번에 지금 세 번째 기수를 한 겁니다. 이제는 성적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리카신 기수, 뭐 장추 기수, 문세영 기수, 그 다음에 뭐 CC형 기수, 송재철 기수, 김용건 기수 이런 기수들이 성적이 나지 않는 마필들을 계속 타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타는 겁니다. 한 주에 기수들이 말을 탈 수 있는 양이 12마리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에 6마리, 일요일에 6마리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골라야 돼요. 근데 성적이 나는 말들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앞에 7번만 뉴돌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가 느껴졌기 때문에 헤리카신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7번만 뉴돌콘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점선이고 지난번에 체중이 불고 깨졌던 마필입니다. 체중을 빼고는 지난번에 장초일 기수가 전혀 하자 없이 기승을 했습니다. 이게 우창구 조교사 마방의 좀 특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성적이 부진했던 마필들은 바로 무조건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창구 조교사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3년? 요 정도 남아있는데, 근데 이 문세영 기수를 교체해놓고 또 성적이 나와요. 7번마 히어로 파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앞선에 가서 한 바퀴 돌렸던 마필이지만은 이번에 부담량이 4.5kg가 올라가 있습니다. 26조 안희양 조교사 마방에서 이적했던 마필인데 부담량이 너무 높아요. 8번마 올드레이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도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공백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그 공백에서도 의외로 잘 타줬어요. 뭐 탄력도 괜찮았고요. 근데 저는 7번, 8번, 9번, 요 뻔히 보이는 인기바 노려보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느낌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이 딱 찬스라고 판단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나게 잘 뛰었는데 다리 쪽에 약간의 질병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아쉬움을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3번의 경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왔어?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복귀를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그래 다음에는 한번 조교 좋으면 다음에는 노려보자 이렇게 써놨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영웅 부활은 문세영 기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선행식으로 전개도 가능했던 모습이었는데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헤리카신 기수도 뭐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이고요. 후미권에 있다가 라스트에 취입을 하는데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쪽 1번계에 뛰기 때문에 이번에는 3번째, 4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이제 2번째로 노리는 마필은 8번 럭키월드가 되겠습니다. 최근 김동수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이 완전히 베스트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김동수 기수가 지금 2번의 경기에서 타봤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마필을 장추열 기수를 교체하고 나옵니다. 일단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스포 조교를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 조교를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 방송을 조금 일찍 찍는 바람에 체크를 못했는데 8번은 럭키월드가 최근 1800, 2000m 이렇게 뛰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필은 4월 20일 경기 때 보면 1200m에 김동수 기수가 맨바닥에 뛰었을 때 그때의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9마리 경주 편성입니다. 9마리 경주 편성에 어느 시점에 취입 타임을 잡느냐 요거는 장추열 기수가 잘해요. 장추열 기수 장점은 뭐냐? 취입 타임, 이 말이 취입을 하는데 400m를 취입을 하느냐 500m를 취입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부산의 직선주로는 460m예요. 서울의 주로는 400m이고 근데 장추열 기수가 이 부분을 의외로 잘합니다. 얼마만큼 한 템포 빠르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8번만 럭키월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들이 방 안에 다 이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워낙에 램선도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일기가 이런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귀를 잘할 수 있는 기수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장추열 기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토요경마는 의외로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이 많습니다. 첫째 주인데 오늘 첫째 주 편성은 워낙에 마방에서 상금을 벌 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이 6월달에 5주 경마라서 그런지 이번 주는 편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집중해서 말들 하나 꼬박꼬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화 방송 웃음을 줄 수 있는 방송 되도록 하겠고요. 현장에서도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